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예학교 해오름반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방학 동안은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요즘 멀리 다닐 수도 없죠. 스스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동네 산책하시면서 운동도 좀 하시고요. 그래야 정신 건강, 그 다음에 신체 건강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쉬었으니 이제 열심히 또 힘을 내어서 시작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 교재 9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활 속 수학이죠.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상황을 문제로 만들어서 방정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여행 중에 먹고 남은 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귤농장을 지나면서 20개를 더 샀더니 모두 38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있던 귤은 몇 개였는지 구해봅시다. 처음에 있었던 귤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것이 모르는 수, 미지수이기 때문에 X로 놓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귤이 몇 개 남아 있었고 귤농장을 지나면서 20개를 샀어요. 그랬더니 모두 38개가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있던 x의 값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x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x만 남아야 하죠. 그러면 플러스 20이 없어져야 하는데 마이너스 20을 해주면 되겠죠. 이때 반드시 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주어야 하죠. 등식의 성질에서. 그러면 플러스 20 마이너스 20은 0이 되었어요. 그러면 x는 우변에 38 마이너스 20이죠. 계산을 하면 1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던 귤은 18개죠. 그 다음 2번. 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520km라고 안내합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165km라고 할 때 남은 거리는 얼마인지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얼마래요? 520km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대전을 지나서 가죠? 중간에 대전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165km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남은 거리는 대전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식을 세우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165까지 갔고 그 다음에 남은 거리가 있고 X가 되겠죠. 이거 모두 합해서 얼마가 돼야 되나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20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가 있기 때문에 X만 남겨야 되죠. 그러면 165가 없어져야 하는데 앞에 아무 부호가 없을 때는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65 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165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0이 되고 x만 남죠. x는 520에서 165 빼면 얼마 되나요? 520 빼기 165. 잠시만요. 그러면 1 남고 10 빌려왔죠? 5 되고 4 남고 10 빌려와서 11에서 6 빼면 5 되네요. 4에서 1 빼면 3. 그래서 355k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부산까지 남은 거리는 355km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입니다. 어느 가게에서
전셋값으로 2,500만 원을 더 올려주었어요. 원래 있던 전셋값에서 2,500만 원을 더 올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전세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되었죠. 그러면 오르기 전에, 올려주기 전에 전셋값은 얼마였을까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X죠. 전셋값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2,500만 원을 올려주었더니 모두 2억 5천만 원이 되었죠. 그러면 이거 양변에 X만 남기려면 이게 없어져야 해서 마이너스 2,500만이죠. 이때 만자 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2,500만을 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0이 되고 X는 계산하면 되겠죠. 네, 0, 0, 4, 1,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5, 4에서 2 빼면 2. 그래서 앞에 2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X는 2억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을 올려주기 전에 처음에 2억 2,500만 원을 전세를 주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가 2,500만 원을 올려서 2억 5천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X의 값은 2억 2,500만. 다음 4번. 이번 달에 납부해야 할 통신요금은 27,000원입니다. 15,000원이 기본요금, 15,000원의 기본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기본요금제라는 것은 항상 똑같이 쓰든 안 쓰든 꼭 내야 하는 돈이죠. 그러면 이번 달에 추가로 내는 요금은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원래 15,000원은 항상 내야 하는 기본요금이에요. 여기다가 추가로 내는 요금이죠. 추가로 얼마를 더 내서 이번 달에 얼마가 나왔어요? 27,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X만 남기기 위해서는 15,000원을 빼줘야 되겠죠. 양변에 똑같이 빼줍니다. 그러면 없어지고 X는 27,000원에서 15,000원 빼면 12,000원이죠. 그래서 추가로 내야, 기본요금 15,000원에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은 1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오늘은 5단은 레크리에이션과 수학에서 경우의 수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00쪽입니다. 100쪽에 보면 5단원이죠. 레크리에이션과 수학. 한 단원이 나와 있어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라는 것은 뒤에 또 공부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경우가 있죠.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올 것인가 그런 문제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101쪽에 보시면 어떤 단원인지 좀 안내가 되어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배우는 단원. 주사위를, 여러분 주사위 알죠? 육면체로 되어 있는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6가지인 것처럼 주사위에는 면이 6개이기 때문에 1, 2, 3, 4, 5, 6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잠시만요. 네,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부터 6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6가지인 것처럼 한 번의 시도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가지수를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면이 6개인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는 1, 2, 3, 4, 5, 6이라는 숫자가 점이 찍혀 있죠. 그러면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점 3개, 4개, 5, 6 어느 면이든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면이 6가지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6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순서, 방법,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를 타고 한 번에 쭉 가는 방법도 있고 뭐 대전을 덜러서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KTX 기차를 타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하지만 KTX를 탄다고 해도 KTX를 타기 위해서 뭐 버스나 지하철을 또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통의 순서, 방법,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을 때도 윗옷과 아래옷을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흰 티는 하나인데 바지가 3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파란 바지, 빨간 바지, 검정색 바지. 그러면 흰 티에 빨간 바지, 흰 티에 파란 바지, 흰 티에 검정색 바지.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옷의 색깔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윗옷과 아래옷을 선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산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등산로도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길만 있으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크고 작은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된다. 오늘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순서로 갈 것인가? 오늘은 하얀 티에 무슨 색 바지를 입을 것인가? 그렇게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경우에서. 이 단원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의 수를 알아봅니다. 이제 순서를 정해놓고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몇 가지가 있는지 따져보자는 거죠. 그런 방법을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10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우의 수. 네, 이 단원의 학습 목표.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세요. 첫 번째,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고 저렇게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어떤 상황의 가지수죠. 가지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가 그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생각 열기. 학습관 행사에서 행운권 추첨이 있습니다. 미자 씨가 2번 추첨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추첨함에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당첨도 있고 꽝도 있고 당첨 3개 보이고 꽝도 3개 보여요.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떻게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겠죠. 그러면 103쪽 준비하기 학습인데요. 이제 간단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수를 써봅시다. 주사위는 모두 몇 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면이죠? 정육면체니까 주사위는 정육면체죠. 그래서 6면이에요. 6면. 그래서 6가지가 가능하겠죠. 주사위는 모두
6개의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당연히 6가지죠. 1부터 6까지 1, 2, 3, 4, 5, 6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면마다. 그 다음 3번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여기서 짝수 몇 개 있나요? 2, 4, 6 3개 있죠. 그래서 3가지입니다. 그 다음 홀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당연히 1, 3, 5죠. 그래서 홀수도 3가지. 네, 짝수도 3가지. 홀수도 3가지. 짝수는 2, 4, 6이 되겠죠? 짝을 지을 수 있는 수를 짝수라고 하죠. 짝을 짓고 하나가 남으면 홀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음식을 포장해 가려고 음식점에 갔습니다. 음식점에는 족발, 보쌈, 갈비찜 3가지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2가지를 구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족발하고 보쌈 2개를 포장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보쌈과 갈비찜을 할 것인가? 그러면 이 3가지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짝을 지으면 될까요? 2가지를 선택하려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족발을 선택한다고 순서를 정해놓고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하면 되겠죠. 족발과 보쌈, 족발과 갈비찜. 그럼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족발부터 시작해요. 족발을 선택한다면 족발과 보쌈. 이번에는 족발과 갈비찜. 족발을 선택할 때는 2가지가 가능하죠.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족발 했으니까 보쌈을 선택한다고 해볼까요? 네, 보쌈. 그러면 보쌈을 선택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갈비찜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까 족발할 때 보쌈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쌈과 갈비찜. 그 다음 갈비찜은 앞에서 하자고 할 때 다 짝을 지었었죠.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족발, 보쌈, 족발, 갈비찜, 보쌈, 갈비찜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가능한가요? 총 3가지가 가능하죠. 3가지로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음식을 가지고 2가지를 선택할 때 3가지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2가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경우의 수 계속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오랜만에 공부하셔서 좀 힘드실 텐데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